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지 조사입니다. 알로이시오 기지는 서구 감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4,591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2,573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규모의 건물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약 17%, 60%입니다. 서구는 부산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노후화된 주거 단지가 많으며 대규모 경제 동력이 주변에 위치한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로이시오 3동을 이미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연 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오는 알로이시오 기지를 부산이나 경남권을 제외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숙소로 레노베이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 잃어버린 가치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1동에서는 삶의 기본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파트가 가져간 마당과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2동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비움과 휴식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동도 잃어버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청소년들의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이나 휴일에 혼자 있는 시간이 50% 이상이었습니다. SNS의 발달로 메신저로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는 등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메신저로 소통할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더라도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락하는 상대와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어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면 대화를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와 달리 시선, 몸짓, 말의 어투와 크기 등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이용하여 소통합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이루어진 소통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없이 대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간은 공간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경험과 그 사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크게 교실, 운동장, 복도와 계단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과는 다 같이 가겠지만 동적인 공간인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 비교적 정적인 공간인 교실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와 계단에서는 우연히 마주치는 관계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다른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서 많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동성과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을 동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학교의 경우 중복도를 통해 일자로 이동하여 같은 규모의 교실로 들어갑니다. 현재 알로이시오 3동의 경우도 이런 형태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데 이 일자 동선을 파괴하여 다양한 동선을 부여하고 각 방들의 면적을 다르게 설정하여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는 다른 공간 구성을 주는 것이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공간을 숙소 공간으로 정해주고 이 숙소 공간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누어 주어 공간들을 그리드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한 제 컨셉 모델입니다. 다양한 규모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공간들 간의 위계를 없앴습니다.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좁은 복도에서 넓은 복도로 가기도 하고 층고가 낮았다가 넓어지기도 하면서 시야를 넓게 주다가 좁게 주는 등 다양한 시퀀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다이어그램입니다. 1층은 1, 2동에 없는 식사 공간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1, 2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동선이 1층에 연결되어 있어 1층에 식당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 3, 4층에는 숙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숙소 공간의 경우 침실을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씻기만 하는 정도의 규모를 주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하여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층 안에 있는 다양한 공용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숙소 중간중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 공간에서는 학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활동들, 예를 들면 음향이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거나 누워서 자유롭게 책을 읽는 등의 활동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에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체육관을 배치하였습니다. 유닛의 경우 다양한 볼륨감을 위해 세 가지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유닛의 경우 6인실, 중간 규모는 12인실, 대규모는 14인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닛을 이용하여 평면을 조닝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공간들을 공용 공간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짜여진 평면 구성을 엑소노메트리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